고 교수님 발표 내용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도 의료용으로 여러 가지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고무에 대한 소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고무 소재가 보시면은 매일 이거 쓰시죠? 고무줄을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변형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두 파트예요. 이런 고무 같은 경우는 보통 탄소 같은 그런 소재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이제 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이 엘라스티시티, 그러니까 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소재는 어떻게 보면은 BC 3.5세기니까 기원 전에 이미 이쪽 그 멕시코 연안에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군가는 모르지만 우리 인류가 엄청나게 오래된 그 시절에 그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농구 볼대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려진 것은 이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강 교수님이 그 유럽 책도 내셨지만은 거기에부터 해가지고 미국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면서 이제 기록상으로는 이제 이때 전달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유럽의 그 레인코트 같은 것에 이제 이용하거나 방수 소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신발, 고무 신발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디어 타이어라고 있는 그 회사에는 이 사람이 설립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디어라는 사람이 이런 상태로 열을 가해도 다시 이제 되지 않는 열 경화성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가황, 그러니까 황을 가하면 열을 가하면 이런 상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타이어 형태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초기에 포드입니다. 이 사람이 포드를 이제 그 만든 포드라는 사람인데, 포드가 자동차를 맨 처음 만들어 가지고 제 1호 자가용 차가 이제 그 차인데, 여기에 요 고무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뭘 썼냐면은 뭐 나무로 쓰거나 뭐 옛날 우리 마차 쇠 이렇게 필에다가 둬가지고 하는 이런 걸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떨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오늘과 같이 공기가 들어가 있는 이걸 이제 만들면서 휠의 프레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이제 그 운송 수단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GM에서 앞으로 한 40조를 투자를 해서 그 수소가 아니라 전기차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동차의 프레임도 옛날에 내연기관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전기 형태로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이제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두 번의 세계 전쟁을 했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고무 소재를 되게 어디에서 만들었냐면은 동남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남아에 기지가 있는데 이 동남아에 있는 기지를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일 때는 영국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판권을. 그래서 영국이
독일한테 절대 이 고무를 팔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항공기도 못 뜨고 그러면 전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 기술이 이제 부타디엔이라는 고무를 이제 여기서 합성하게 되고요. 2차 대전 시기에는 일본이 이제 동남아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오히려 미국이 이제 그 천연고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에크론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아까 구디어 타이어가 있는 회사가 있는 데인데 그쪽 지역에서 예를 들면 국가에서 그 연합 이제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합성고무, 그러니까 천연고무를 대신할 수 있는 합성고무를 대량 생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된 대학이 에크론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에크론 대학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예를 지금 이제 우리 같으면은 NRF, 이제 미국 같으면 NSF, 그러니까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이런 이제 형태로 만들어져서 성공했기 때문에 NSF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에크론 대학 가보시면 거기에 NSF가 시작된 것이 있고 지금도 에크론 대학의 교수들한테는 NSF의 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됐던 이제 그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즘에 보시면 이제 오히려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구디어가 만든 가황을 하게 되면 그다음 이게 잘 다시 원상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워서 뭐 열로 쓰거나 아니면은 랜드필,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이제 메꾸거나 지금 인천공항 밑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랜드필을 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라스티시티가 있는 그런 소재가 없기 때문에 이 소재를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론 비행기 요즘에 나오던데 드론 비행기처럼 떠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즉 노면에서 뭔가 물체가 움직이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고무 소재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그런 이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타이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주에서도 이제 어떤 실링을 하거나 우주 정거장에 두 개를 이렇게 붙일 때 이럴 때 실링을 할 때 그 세면 안 되죠. 이런 실링 할 때는 전부 다 이런 소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주 개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류도 꽤 많아요. 이렇게 천연고무부터 시작해가지고 합성고무 굉장히 많고 사용은 지금 타이어 쪽에 한 60% 70% 절대적이고요. 근데 물량이 얼마쯤 되냐면 타이어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타이어 수가 1년에 약 60억 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지금 생산이 되는데 곱하기 예를 들면 대형 트럭은 굉장히 무거워요. 한 50kg 이상 돼요. 근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뭐 20kg, 30kg 되잖아요. 그 곱하기 예를 들면 60억 이 정도 하게 되면 이 물량이라는 것이 단일 품종으로 어마어마한 그 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이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양면성이 있는 그런 이제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런 기존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새로운 형태로 한번 최근에 이용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 고무를 그냥 이렇게 원 소재를 쓰지 않고 보면 다 시커마죠. 그게 바로 이 카본 블랙이라는 카본 소재를 여기 러버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면은 모듈러스가 올라가고 인장 강도가 올라가고 대부분의 물성이 올라가는데요. 그 물성이 올라가는 비율이 2배, 3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게 훨씬 이거보다 싸요. 근데 가격이 싼 것을 집어넣어서 물성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카본 블랙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보강제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거 이제 쓰면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하는 것을 그동안에 굉장히 그 러버 사이언스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제가 자세하게 뭐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거를 크게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하이드로 다이나믹 이펙트라는 건데요. 요 왜 이게 하이드로냐, 물도 아닌데 하이드로냐?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예를 들면 퓨어 리퀴드에다가 파티클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파티클의 농도에 따라서 비스카시티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이제 아인슈타인, 물론 처음에 논문에서 조금 개수가 틀리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 줬어요. 그런데 고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비스코시티 대신에 이게 요 솔리드인 상태에서는 모듈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듈러스를 이렇게 똑같이 요것만 바꿔가지고 요 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무보다 딱딱한 카본 블랙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모듈러스 올라가겠죠. 이런 이제 개념으로 쓴 거고요. 요 뒤에다가 더 텀을 붙여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은 그런 이제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폴리머 필러 인터랙션이라는 건데요. 이 카본 블랙 서페이스에 러버가 달라붙어요. 바운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 고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결합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무리 좋은 솔벤트로 끓여내도 이게 안 떨어져요. 그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운드 러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드가 돼 있는 그 러버의 층은 그렇지 않은 층보다 훨씬 더 모듈수가 높기 때문에 보강이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론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러 이펙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가을에 포도를 많이 따먹고 나온 그 포도의 그 송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본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카본 블랙 모양이 꼭 포도 송이 그 가지 모양으로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많이 넣기 때문에 이 카본 블랙끼리의 본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세요. 근데 요건 조금만 잡아다니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또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 필요한데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푸카호리라는 이제 일본의 그 브리치스톤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의 모델을 썼어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 제안한 이 모델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그런 카본 블랙의 보강 그 영향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계에 이제 내놓으니까 이제 뭐 맞니 틀리니 이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여기에서 이용을 하려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카본 블랙이고 여기에 바운드 러버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운드 러버가 이 양반은 두 층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가까이 있는 것이 이제 SH 페이스라고 좀 작고요. GH 페이스라고 작고, 그다음에 더 위에 있는 요게 이제 SH 페이스라는 건데, 요게 하드하고 요게 더 소프트한 그런 모양으로 이제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변형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단단한 것은 그냥 붙어가지고 전혀 변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붙어 있는 요게 마치 여기는 요 부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 같은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은 굉장히 큰데 저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다 노란색은 다 가황이 돼 있는데 여기는 가황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플라스틱을 이렇게 잡아다니면은
실제로 그 속에서 볼륨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통 포아선 레이쇼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생들 고분자 물성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 이제 커지게 돼서 이렇게 보이드가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바운드 러버가 많은 걸 알려면 이거를 잡아다니면서 볼륨이 커졌는가를 측정을 하면 아 바운드 러버 맞네, 적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이 푸카오리가 데이터를 주고서 이제 설명을 이제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이용을 했습니다. 카본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본은 우리가 독특하게 이 혼성 궤도의 종류에 따라서 뭐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것도 될 수가 있고, 뭐 sp2 그라파이트 플로린 CNT 이런 것들은 이제 나노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카본 블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본 블랙은 실제로 이런 그 그라파이트의 분절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본 블랙이나 CNT나 다 똑같은 카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카본 블랙을 집어넣고 인장을 당기면 이런 정도로 돼요. 근데 같은 양의 CNT를 집어넣고 당기면 항상 모듈스가 이렇게 높고 인장 강도도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CNT가 뭐죠? 나노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맨 처음에 야 그러면 바운드 러버 함량이 좀 많아졌을 거다, 한번 재봐라, 작성을 한번 시켜서 재봤더니 바운드 러버 함량이 필러 종류에 따라서 이게 카본 블랙이 더 많고 CNT가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물성은 더 높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볼륨 익스펜션, 아까 푸카오리가 제시한 것처럼 그걸 재봤더니도 마찬가지로 카본 블랙이 높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인장 강도가 올라가는 것이 왜 그럴까? CNT 그러면 기존의 카본 블랙의 보강 메커니즘에 의하면은 바운드 러버가 많아져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여기는 완전히 이제 그 거꾸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CNT가 보강되는 이 현상을 카본 블랙의 바운드 러버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가설인데요. 이 CNT하고 이 러버 사이에 아마 그 인터랙션이 좀 적을 거다. 그러면 좀 슬리핑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CNT는 단단하고 이건 러버는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밀려갔다가 아니면 다시 이제 제거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복원이 되지 않을까. 슬리핑이 일어나는 걸로.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가설을 우리가 실제 뭐 에비던스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SEM을 이용해서 저희가 요게 이제 그 CNT가 들어가 있는 그 고무를 갖다가 액체 질소에다 넣고 이렇게 파괴를 시킨 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이 SM 홀더인데, SM 홀더에다가 익스텐션을 해가지고 눌러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장이 가야 됐죠. 요게 인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컴프레션이 작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서 이제 쌤으로 봤어요. 맨 처음에 봤더니 뭐 거의 뭐 이 CNT가 끌어져 있는 이런 이제 것들이 균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를 가해서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CNT가 표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레스티시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프레셔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FESM에서 빼가지고 풀어서 다시 딱 넣으니까 15분 우리 학생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15분 뒤에 관찰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다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 24시간 더 이렇게 하니까 원상복귀 됐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CNT의 슬리핑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걸 학회에 이제 페이퍼로 냈더니 제가 미국에 세바티칼 했을 때 환경단체에 전화가 왔어요. 이 논문을 보고. 야, 그러면은 앞으로 CNT가 타이어를 넣어가지고 만들면 타이어가 이제 그 달리면서 닳아지면 그 마모 그 데브리스 속에 이 CNT가 이렇게 빠져나올 텐데 그러면 이게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이슈. 나 그렇게 관심 있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카운블랙은 어떨까? 이렇게 봤더니 카운블랙은 이제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면은 이걸 차라리 이 CNT 서페이스를 갖다가 적절하게 케미컬 본딩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케미컬 본딩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마찬가지지만 프레셔를 가해도 별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뭐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CNT가 서페이스 트리트먼트 없이 그냥 들어가서 보강 효과는 나타나요. 근데 이게 카운블랙의 그 보강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리 섬유 강화 에폭시 같은 경우는 유리 섬유 자체가 굉장히 이 에스펙트 레이쇼가 긴 파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로드를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베어링을 하면서 증가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엘라스티시티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엘라스티시티의 원인이 뭘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여러분들 스파게티처럼 고무의 사슬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죠. 돼 있어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서 요게 이런 상태로 자연스럽게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체인의 컨포메이션의 자유도는 굉장히 많은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잡아다녀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일자라고 그러면 일자 한 가지밖에 체인의 형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게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라스티시티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라스티시티가 다른 걸 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만들면 이런 제품은 굉장히 잘 안 튀죠.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튀죠. 이런 것은 더 안 튀어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이런 걸로 타이어를 만들면 에너지 세이빙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비관한 예지만 이 일라스티시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그런 이제 제품의 성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 고분자 물성 시간에 비스코엘라스티시티에 대한 컨셉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이걸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일렉트로액티브 폴리머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이런 그 머티리얼이 있는데 여기 전기적인 신호를 가하면 이게 미케니컬 워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액추에이터죠. 선풍기처럼.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이제 제너레이터나 이제 센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EAP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우리 이승희 교수님 잘 하시는 나노 튜브, 뭐 이제 젤, 우리 이제 강규승 교수님 하시는 젤, 뭐 많이 있고 또 IPMC 같은 그런 이제 메탈 컴포짓도 있고요. 저는 오늘 이제 설명드릴 것이 뭐냐면 다이일렉트릭 일레스토머라는 거죠. 이게 고무라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이용해서 액추에이션을 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직 컨셉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게 러버 시트 위에 이렇게 전극을 바르고 여기에 그 전기장을 가하게 되면
이 전기장이 이제 이런 맥스웰 스트레스를 유도하게 되고요. 그 맥스웰 스트레스가 그 물질을 컴프레시브 모듈러스를 극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컬랩스가 일어나게 되고 펴지게 됩니다. 또 이걸 전기장을 이제 제거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죠. 왜냐하면 일레스티시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 소리가 지금 됐죠? 소리가 지금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전기장을 끄면 다시 복원이 되죠. 뭐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대에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하게 되면 뭐 이같이 웜라이크한 움직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버터플라이 같은 움직임을 만든다든가 심지어는 선풍기처럼 이렇게 돌려요.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데코레이션 뭐 새가 움직이는 이런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움직임을 갖다가 동적 움직임을 조절하는 이런 경우까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그럼 이거 뭘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한 것이 뭐였냐면은 브레일이라고 해서 점자입니다. 점자. 이걸 우리가 점자로 이용하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점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버블 액추에이터 이런 형태의 버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데 간단하죠. 여기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풍선처럼 이제 압력이 가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바깥쪽 안쪽에 일렉트로드를 바르고 전기장을 가해주면 이게 얇아지면서 더 커졌다 내렸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액추에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액추에이터를 이 점자 요 밑에다가 다 심어 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레터 O라는 걸 표현하려고 그러면 1번, 3번, 5번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점자로서 이제 형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뭐 어글리하게 만들어 놨지만 이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게 되면 이제 실제로 컴퓨터에서 내가 타자를 치면 점자 명인들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저 석박사 대원생들이 한 게 아니라 요 인근에 있는 그 여고 있죠. 이때 당시에 Y셋이라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여성 과학자를 이제 양성한다고 그래가지고 Y셋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 실험실에 여자 대학원생이 지도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도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고의 그 기술 담당 선생님이 이제 여고생들 지도해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서 저희 이제 실험실에 와서 했는데 그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교육부 장관상을 저희들이 이제 수상한 그런 이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더 뭐 활용하면 어디 쓰겠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조리개를 이제 조절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 지금 고인이 되신 홍앤낸 교수님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이제 논문을 썼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액체 상태에 이제 렌즈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리퀴드 렌즈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액추에이터에다가 이렇게 홀을 뚫고 여기에 이제 액체를 넣게 되면은 요게 작동을 하게 되면 요게 커베이처가 달라지면서 그 포컬 랭스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앤낸 교수하고 같이 일을 했던 내용인데 요 논문이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테이션을 하는 그런 논문으로 이제 알려져 저희들이 처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이용을 하면 이게 고무층을 굉장히 얇게 만들고 홀을 굉장히 작게 하면 굉장히 미니에이처, 굉장히 작은 그런 렌즈를 구현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다음 이걸 이제 거꾸로 이용하는 건데요. 그걸 우리가 제너레이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보자 하는 건데 이 제너레이터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이제 외부의 어떤 미케니컬 웍을 주어서 이렇게 캐퍼시티
좀 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일부 이제 바이어스 볼테이지를 가해서 하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놓게 되면 이게 이제 캐파시티가 낮아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 페럴린 이라는 분이 이제 주어진 것은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일렉트리컬 볼테이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론으로 제시가 됐고요. 그것은 이제 물론 여기 바이어스 볼테이지에 따라서 한 20% 정도 이제 그 볼테이지를 우리가 하베스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한번 좀 이용하자 해서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이런 도넛 형태의 그런 이제 저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구동을 했으면, 우리 학생이 물론 여기 지금 잡아다니고 있는데요. 여기 잡아다니면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볼테이지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왜 이 일을 저희들이 했냐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 무한한 양의 sea wave, 그러니까 파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컨셉을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걸로 바다에서 무한한 그런 이제 파력에 의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모든 그 액추에이션이나 제너레이터나 굉장히 대변형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이 대변형을 하려다 보면은 이게 전극 자체가 대변형으로 늘어나야 될 텐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실버 그리스나 카본 그리스나 이런 이제 것들이 적당히 사용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잡아다니면 이렇게 표면에 크랙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드 중에서 라지 데포메이션에 필요한 전극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특히 이제 그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드 뭐 이제 뭐 폴더 폰이나 뭐 스트레쳐블 뭐 이제 롤러 폰이나 뭐 이런 것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맨 먼저 그 가장 현실에 가깝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저 로저스 그룹이라고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스의 로저스 그룹이 이제 이렇게 이제 회로의 이런 이제 전도성 물질을 이렇게 약간 이제 구불려서 저게 펴질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컨덕티브 패턴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러버 속에 컨덕팅 물질을 이제 컴포짓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코팅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목한 것은 이렇게 주름 같은 표면을 만들어서 그 주름이 펴질 때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타겟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주름을 우리가 더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블 네트워크를 이제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제 그런 전도성 물질을 얹어서, 이건 CNT를 이제 올려놓은 것인데요. 이런 걸 얹어가지고 실제 측정을 해보면 약 100%까지는 10의 한 2승 정도의 그 컨덕티비티를 구현하고,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이제 뭐 층간 이제 방리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퍼티그 실험을 해보면 뭐 이때까지 전혀 뭐 10만 번, 10,000번 이상 갔을 때까지 별 뭐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요 위에 저희들이 전기 방사를 이용해 가지고 구리 나노 와이어를 얹었더니 실제로 10의 한 4승 정도의 전도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멜로디 키트를 이용해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멜로디 키 소리가 나는데 지금 이게 제기가 안 되네요. 이렇게 느려도 요 불이 잘 켜져서 전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MI 쉴딩에 대한 그 일을 할 텐데, 이 EMI 쉴딩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제 레디에이션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제 막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TPU라는 것하고 CNT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CNT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일을 해서 스트레쳐블 한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실제로 소리가 지금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각 종류별로 잡아다니면서 요건 지금 한 107%에서 그냥 끊어졌네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오래 가고 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오래 가는 그런 이제 비디오인데, 그래서 이 스트레쳐빌리티가 상당히 향상된 그런 이제 요건 144%, 여기 한 300% 정도 견디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너무 기네요. 네, 321%. 그래서 이런 이제 스트레쳐빌리티도 우리가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EMI 쉴딩 이펙티브니스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음악이 안 나와서 여기를 이제 요게 우리 재료인데, 손으로 막으면 음악이 절대 가려지지 않죠. 근데 요걸로 막으면 이제 그게 구현이 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부분의 이런 그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이제 밀집하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열을 빨리 바깥으로 방출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열 전도성도 이제 상당히 향상시킨 그런 이제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각종 이제 센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고명환 교수님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이런 이제 인체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 과제의 가장 이제 핵심하던 우리 이제 저 서부장 이 이제 혁신 랩 이 강길선 이제 이 센터장님의 적극적인 이 지원 때문에 이런 연구가 진행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제가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액추에이터 쪽에서 이제 그냥 어떤 생각이, 결국은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기를 가해서 어떤 효율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물성으로도 이제 이렇게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걸로 하면은 훨씬 적은 전기양으로 훨씬 큰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효율이? 네, 아주 가장 그 부분이 이제 이쪽 그 러버를 이용한 액추에이터에서 이제 아까 뭐이죠? 죽음의 계곡 브레이크트루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걸 구현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전류는 굉장히 낮은 상태, 전류가 통해버리면 안 되니까 전류는 낮은 상태고, 대신에 고압이 걸려 있어야 아까 그 맥스웰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고, 이게 그 고물을 갖다가 이제 콜랩스하는 이제 그걸 능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드라이빙 볼테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소개될 때 드라이빙 볼테이지가 1kV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체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저걸 가지고 인공 그 심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구동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거를 그 높은 볼테이지 그런 위험을 쓰고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볼테이지, 구동 볼테이지를 이제 낮추는 노력하고 머티리얼하고 그 장치에서도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 배터리 그냥 그 쓰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튀겨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까지 지금 풀이되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구동 볼테이지를 가장 낮추느냐 하는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막 우리 그 아크릴아마이드 겔 갖다가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전력 가해가지고 계란 하나 들은 것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좀 센세이션을 했었거든요. 뭐 아티피셜 핑거 만든다, 아티피셜 머슬 만든다 그러는데 그 최근에는 그게 얼마까지 그게 진화가 됐나?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처음에 소개드린 것처럼 우주에서 네. 예를 들면 뭐 암석을 이렇게 듣는다든가 이런 용도로 뭐 태양광을 이용하는 어쨌든 뭐 전기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요거는 꽤 높은 힘으로 이제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굉장히 작은 걸 드는 것은 아마도 IPMC 그러니까 아이오닉 폴리머 메탈 컴포짓 그 경우가 되게 그거는 고등 볼트에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거는 힘은 좋은데 고등 볼테이지가 좀 높다는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었죠. 네. 지금 저 드라이빙 볼테이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고압이 항상 걸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압 외에 다른 조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자기장이라든지 뭐. 그것은 누가 글쎄요 그런 건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에너지원을 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볼테이지를. 예를 들면 뭐 저희들이 그 골더공증이나 이럴 때 접할 때 사실 지금은 현재 그 주사요법이라든지 다른 침습적인 방법으로 많이 하는데 최근에 나온 비침습적인 방법 중에 이제 자기장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다른 또 지금 말씀하시는 저 러버 말고 다른 부분 재료를 쓰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도시락이 왔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진 촬영